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우리로서는 요즘 나오는 안 좋은 부동산 뉴스를 보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기 마련이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나는 기회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각광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경매인데요. 저렴한 물건을 혹은 같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이 부동산 경매는 워낙 이 금전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공부해야 될 것, 따져봐야 될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쉽사리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지역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죠.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전화번호와 문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활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9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부동산 정보를 듣기 전에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사실 오늘 좀 저는 긴장을 많이 했어요. 김기현 이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부동산 경매라고 해서 저도 책을 열었다가 바로 덮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어떻게 부동산 경매를 한번 공부는 해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알지만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 경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선택의 문제죠. 그렇죠. 그건 선택의 문제고 사실은 반드시 경매가 다 좋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경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떤 여러 명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비싼 값에 낙찰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경매라고 하죠. 그래서 미술품 경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서 옥션이라는 개념도 그런 경매에 대한 개념이고 새벽 시장에서 물고기도 경매로 팔죠. 그런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경매라는 게 일상에 굉장히 녹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앵커님께서 책을 덮었던 이유가 제가 20대 때 책을 덮었던 이유랑 굉장히 비슷할 텐데 보자마자 용어 자체가 너무 다 한자어예요. 그리고 모르는 법률 용어가 난무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관도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나는 차려져 있는 그런 반찬을 차려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매를 공부하고 나서 느낀 게 이거는 경매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직접 참여해야 돼서 물건을 싸게 얻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세입자이거나 소유주일 때 이 권리 분석이라든가 권리 관계가 변동이 되는 것을 그것들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전세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전세를 갔는데 거기서 그 저당권, 즉 이제 은행에 나오는 그런 저당보다도 후순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경매에서 제 돈을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권리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내 돈을 지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일반 매매에서조차 응용이 가능한 모든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게 경매라는 말씀.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들어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초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미리 받아봤지만 그렇게 기초처럼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좀 쉽게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나가는 처리도 알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문제는 저도 사실 몇 년, 단연간에 걸쳐서 이해하는 데 되게 오래 걸린 이유가 지금처럼 용어 자체, 예를 들면 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저당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를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덮어도 돼요, 지금?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매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집을 비유로 했을 때 집이 저당이 잡혔어요. 보통은 언제 저당을 잡히죠?
은행에 저당을 잡히죠. 네. 한 7, 80%가 거의 대부분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모모은행, 땡땡은행에 그러니까 저당을 잡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집이 3억인데 가령 3억 전 재산을 3억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없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예를 들면 은행에 빌렸어요. 네. 대부분의 경매는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네. 그런데 1억 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뭐 저렴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버거운 네네. 그런 금액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내 직장이 어려져서 네. 뭐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이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채근을 시작하겠죠. 돈 갚아라라고 네, 얘기를 네. 하겠죠. 뭐 요새는 이제 추심이라든가 이런 게 금지돼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내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사집행법, 민법 중에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네. 이게 법원으로 이제 거기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세 명이 다 문제예요. 뭐냐면 소유주. 그러니까 네. 소유주는 여기서는 채무자가 되겠죠. 네. 채권자는 은행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때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대부분의 누가 있죠? 세입자.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세입자는 좌분한석이에요. 그렇죠. 어떡하지? 나 나가야 되나? 네네. 이런 상황에서 네. 그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들을 정확히 해산시켜주고 또는 정리해주는 역할이 또 경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 모든 이런 상황들을 정리를 통해서 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뭐 이거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가지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명의 낙찰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낙찰 그 뭐 이제 보통 경매는 손으로 이제 거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서 종이에 써서 금액을 이제 예를 들면 최저 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서부터 시작해서 3억 1천, 3억 5천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 중에 가장 비싸게 불린 사람에게 네. 그게 이제 낙찰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제 세입자가 물론 다 보호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리고 채무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단순히 같습니다. 그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네.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은행이 나는 저 사람에게 1억 원을 꿔줬는데 저 1억 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정리해주고 네. 세입자는 저 전세금 1억 5천 냈는데 이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정해주고 네. 뭐 그 또 한 명 모르겠네. 아무튼 네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유주도 이제 정리가 네. 되고 그리고 이제 낙찰자는 내가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당이 필요한 거겠죠. 배당은 뭐냐면 그럼 여러 명의 권리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소유주도 있고 그 안에 채무자도 있고 또는 뭐 압류가 들어간 또 압류란 말 또 어렵겠죠. 압류 뭐 여러 가지 근저당은 은행. 네네. 이런 권리 관계에서 내가 먼저 선순위냐, 먼저 순위냐, 네네. 아니면 후순위냐. 근데 그러면은 선순위와 후순위에 그런 정확한 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렇죠. 있어야겠죠. 그 부분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아. 그 기준을 바탕으로 말소 기준을 바탕으로 선순위 그리고 후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오.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먼저 줘야 그렇죠. 돼? 네.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이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다 한자고 또 일본식 일제식 그런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쩔 네네. 수가 없는데 제가 최대한 순우리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얘기 전에 여기 나온 것처럼 임의 경매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강제 경매라는 게 있거든요. 임의 경매는 말이 좀 어렵지. 임의 경매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은행에 저당을 잡혔을 때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배당을 받고 권리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을 임의 경매라고 한다면 네. 강제 경매는 예를 들면 둘이 부부예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둘이 부부인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재산을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재판을 이제 둘이 이제 재판을 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또는 그 채무 관계가 이제 다른 데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집이 있는데 거기에 채무 관계가 벌어졌는데 이 집을 담보로 네, 네. 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집이 경매로 처분이 돼서 재산을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네. 재판에 관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임의 경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많이 많이 좀 따라가고 있는 것 쉬워졌죠?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다시 더 보기 좀 해볼게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 분석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법원 문건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내가 과연 살만한 물건이냐 그리고 사면 안 되는 물건이냐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네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법원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그죠? 경매가 벌어지는 네. 법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매가 실제로 벌어지겠죠. 거기서 이제 낙찰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어려웠죠. 낙찰을 받게 되면 자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낙찰을 만약에 이제 그 금액에 1억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오피스텔을 네.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세입자. 그렇죠. 세입자 소유주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한 거죠. 네네. 이렇게 세 네네. 가지를 바탕으로 권리 분석, 그다음에 이제 경매, 그러니까 배당 순위, 네. 배당 순위에 따라서 인도까지 네네. 그걸 인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 세 가지가 이 경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 권리 분석 중에 네. 내가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없으면 선순위 후순위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권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관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이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경매가 개시됐을 때 네. 경매 개시되는 그런 날을 얘기하는 거죠. 결정. 네. 그다음 담보가등기 좀 말이 어려운데 네. 자 전세권은 이해하셨죠? 전세권도 어렵죠. 자, 좋아요. 근저당권 이해하셨죠? 은행이 그렇죠, 갖고 은행. 있는 빚. 네.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채권, 얘기하는 네. 거죠. 저당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같은 개념이다. 네. 압류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빨간 딱지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내가 물건들이 이제 속해 있을 때 그거를 현찰로 네. 만들려는 그런 권리를 바로 압류라고 하는데 이 압류 그리고 전세권은 요거는 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내가 전세를 이렇게 물권화 시킨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됐을 때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네네. 이 전세권 들어있는 거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요거는 뭐 쉽지 않습니까? 담보가등기는 내가 이 집에 대해서 등기를 할 건데 네. 가가 미리 가짜니까 네. 미리 등기를 할 것이다에 대한 요 6가지가 권리 분석상의 등기부 등본산에 포함이 돼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돼 있다. 그 이전에는 선순위고 그 이후에는 후순위로 권리 관계가 설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 선순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요 전에 예를 들면 제가 세입자예요. 네네. 세입자인데 저당권, 근저당권 전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네네. 선순위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럼 이 선순위는 단계별로. 네. 강력한 대항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이 이제 제가 경매를 받았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해도 나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빼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선순위냐 후순위냐 네네. 내 권리가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2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이사님은 이제 강의하고 좀 이따 가시면 되지만 저는 1시간 또 계속 방송해야 되는데 네네네. 지끈지끈한 머리로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이 더 중요한 것들 그렇죠. 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준비해 주실 거니까요. 강의를 해 주실 거니까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규현 이사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더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2018년 부동산 총정리 한번 해보고요. 2019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지 전망까지 내려볼 생각입니다.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는데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좀 챙겨오면 가장 좋을까요? 네, 이제 사실 2018년 다사다난했죠. 네. 굉장히 다사다난했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자 정리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모임에 있어서 뭐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가 있지만 또 부동산 정리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거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 즉 19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반드시 선착순을 통해서
1년치 대계에 대해서 네.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기현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아파트 정보 보내드립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2018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14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5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강동구 성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성내동이라고 하니까 아산병원 있고 올림픽공원 있고 이쪽 근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경매랑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경매에서 가장 핵심은 좋은 물건도 좋은 물건이지만 싸게 그 물건을 얻어서 내가 뭐 투자든 또는 실이익을 얻든 또는 실거주를 하든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인데 네. 자, 두 가지 사실 싸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는 경매라든가 또는 급 매물로 나온 것들. 네.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분양과 청약 정도? 그렇겠죠. 네. 네. 이미 싸게 나온 그 분양을 싸게 사는 그렇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매 못지않게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성내동 아파트 굉장히 싸게 나온 그런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성내동 하면 사실은 굉장히 천호길동이라는 그 지역 중심이죠. 지금 그 도시기본 계획 중에서 2030 서울 플랜 중에 이 천호길동이 그 지역 중심이거든요. 이쪽 강동구에서는. 네. 그런데 이 천호동은 굉장히 많이 지금 호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돼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성내동은 강동구 즉 준강남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건물 위치가 바로 강동구청에서 한 도보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옆에는 또 이제 5호선과 여기는 이제 2호선이 있죠. 2호선과 그리고 5호선과 8호선이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쪽에는 5호선, 그다음에 2호선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 거기에다 이제 9호선 연장 노선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올림픽공원이라는 쾌적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힐링이라든가 워라밸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요렇게 이제 도식화해 보면 제2롯데타워 123층의 롯데타워라고 해서 이제 잠실권에 이 매물이 속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10분 정도 거리에 올림픽공원이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그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요. 또 북쪽으로는 바로 한강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인프라 역시 충분한데요. 바로 이제 보건소, 강동구청, 그리고 아산병원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이 그리고 메가박스 경찰서 등이 있기 때문에 치안은 물론 병원 그리고 아산병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관까지 전부 다 이제 질비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재건축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자. 둔촌주공 재건축이 이제 바로 아래쪽에 있죠. 남쪽에 이 매물과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이제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지지분이했어요. 여러 가지 시공사와의 문제도 있었고 조합원끼리 뭐 멱살 잡고 뭐 내 물건이나 네 물건이나 하면서 네네. 서로 이제 싸우기도 했지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지만 그 이후로 또 이제 지지부진했다가 이제 2주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 자 지금 5,100세대에서 12,000 정도 세대로 탈바꿈이 되면서 굉장히 큰 또 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다라고 이 매물과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9호선이 12월 1일 날짜로 연장이 됐죠. 바로 이제 3단계가 연장이 됐는데요. 삼전 사거리서부터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9호선 같은 경우는 워낙 황금 노선이지 않습니까? 네. 3단계의 지근거리에 이 매물이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개발 호재로서 큰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8호선 연장, 지금 암사역까지 머물러 있는데 바로 이제 그 하남시 별내지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북으로 이제 한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 매물과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고덕 상업 업무지구라고 해서 7만여 평의 자족 도시로서 이제 상업지구가 형성이 된다는 점 역시 또 큰 호재로서 이 매물과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성내동 아파트는 총 14층으로 이제 지어졌습니다. 2018년 9월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요.
자, 그 매물의 이제 외경도 중요하지만 그 강동구청에서 바로 이제 대로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4분 정도 거리에 놓여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분양 평수가 25평인데 실사용 면적 역시 한 23평에서 4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32평처럼 널찍널찍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는 한 10평에 가깝고 큰 방 같은 경우는 한 6평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가시감과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올림픽공원이 또 한눈에 내다보인다는 점도 굉장히 큰 호재고요. 욕실이 2개에다가 거기다 이제 방이 2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큰 방에 안방에 드레스룸이 놓여져 있고 또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커피 드립이라든가 전자 오븐 렌즈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김치 냉장고 등이 전부 다 이제 브랜드화돼서 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처럼 이제 매립형 샤워 시설까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욕실이 2개라는 거 그런 점도 큰 장점이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시설인데. 자, 요새 이제 임차인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주차 시설이 없으면 또는 열악하면 거기를 이제 안 들어가거든요. 입주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나중에 그 시세 차익도 노리기 어렵죠. 그런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과 2층 그리고 지상층까지 좀 3계층이 특히 이제 지하층 같은 경우는 널찍널찍하게 1대1 주차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높은 개발 호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좀 정리해드리면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태리제 마감재라는 거,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가라는 것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이 정보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사실 이제 그 가격이 이제 5억 5천만 원이거든요. 5층짜리인데 5억 5천만 원. 자, 이게 다세대가 아니고 아파트라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자, 경매로 나와도 사실 5억 원이라든가 요 가격 정도에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경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네. 뭘까요? 좋은 물건이 잘 안 나오죠. 네, 왜냐하면 좋은 물건이라면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죠. 계속 월세 네,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위치에 경매가의 그런 가격에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주변 시세가 거의 7억대거든요. 7억대 초반에서 7억대 중반 정도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신규 물건이고요.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5억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 180 정도니까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로도 한 5%의 수익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시세 차익을 노리셔서 이 매물을 구입하셔도 되고, 또는 내가 그냥 월세를 놓으면서 편하게 노후라든가 또는 요새는 30대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은 경우에도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손색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대출 가능 금액 같은 경우는 3억 2천만 원 정도고요. 전세 시엔 소액 투자죠. 5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1억 8천만 원의 실제 투자 금액 정도로 이 두 마리 토끼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다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성내동 아파트의 핵심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김기현 이사와 함께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해봤고요. 그리고 좋은 부동산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